네, 앞에 우리 양소영 변호사께서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말씀 주셨네요. 네, 이 로맨스 스캠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네, 가스라이팅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결국 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아마 심리적 조정, 심리적 지배 또는 심리적 학대나 착취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외로 이런 가스라이팅은 낯선 사람보다는 가까운 가족이나 연인, 친구 또는 직장 동료 사이에서 더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요. 또한 이게 짧은 시간에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엔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우울증이나 불면증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오셨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배경에는 가스라이팅이 숨어 있는 경우가 나중에 많이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가스라이팅의 특징과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나요? 네, 가스라이팅은 과정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놀랍도록. 우선 가해자는 피해자의 마음과 믿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일단 있습니다. 즉 이제 신뢰 형성의 단계가 먼저 진행되는데요. 보통 이제 가스라이팅 피해자는 금전적 어려움이나 심리적 외로움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이를 금세 파악하고 있고 그걸 바로 이용합니다. 처음에 이제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친구가 되겠다면서 심리적 외로움을 달래주고 피해자를 무조건 도와서 자신을 전적으로, 즉 가해자를 전적으로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 가해자에게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주입 세뇌식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초기에 가해자들이 쓰는 말이 대부분 이런 말입니다. 내가 돕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없다. 너를 위한 거고 나와 함께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죠. 그럼 이제 피해자가 결국에 가해자 말에 복종해서 일이 잘 풀렸다면, 만약에 좋은 방향의 결과가 나왔다면 가해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내 덕분이지. 역시 내 말대로 하니까 잘 됐지? 라고 이제 세뇌를 하죠. 반대로 이제 피해자가 단독 행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이 잘못됐다면 가해자는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내 말을 따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다. 결국에 네 책임이다. 내 말만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 즉 가해자가 없으면 독립적인 생활을 못할 것이라는 암시를 계속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뇌의 과정이죠. 이 과정이 이제 반복되면 피해자는 이제 무기력해지면서 가해자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 가해자의 말에 과신하고 따르게 되면서 피해자 자신의 의견보다는 가해자의 의견이 점점점 중요하게 됩니다. 아니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는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드네요. 네. 나 좋으라고 하는 거야. 너 좋자고 하는 얘기잖아.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맞는 말 같아서 뭔가 자꾸 동조하게 돼요. 이게 이제 뭐 2년, 3년 오랜 기간에 걸쳐졌다면은 알아차리기가 힘든 거죠. 가해자는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피해자가 의지하게 되면요. 확실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이제 통제와 지배의 단계로 갑니다. 즉 피해자를 주변으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킵니다. 가해자 외에는 어떠한 정보나 조언도 들을 수 없게 차단하는 건데요. 설령 주변에서 올바른 조언을 줬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조언해주는 사람이 잘못됐다며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억을 조작시켜서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너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야? 식으로 피해자가 본인의 생각 자체를 자신의 생각을 불신하게 만드는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제 피해자는 본인의 이성적 판단보다는 가해자에게 의지하면서 더 많은 신뢰와 믿음을 보냅니다. 결국에 이제 이 가스라이팅 완성되는 건데요. 이렇게 완전히 가스라이팅에 빠지게 되면은 가해자는 더 이상 칭찬과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도움은 없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말들 하죠. 네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너는 항상 이런 식이야. 너가 이러니까 내가 널 믿을 수가 있니? 이러면서 반복적으로 무시하거나 비난합니다. 즉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 없이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없게 혼란을 만들어 놓는 거죠. 설령 이제 어느 순간 피해자가 정신 차려서 빠져나가려고 해봐도 이미 가스라이팅이 완성이 됐다면 이미 너무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할 여유나 용기가 없어서 잘못된 상황임을 인지한다고 해도 그때는 안다고 해도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생활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피해자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사실 네네. 믿고 의지를 했을 뿐인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스스로를 좀 망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가랑비 옷 젖듯이 가스라이팅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제 한 부인께서 부부 문제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이제 문자와 사진을 보게 되는데요. 남편이 바람피게 되는 걸 알게 됐어요. 잡았어. 근데 이제 처음 남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미안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난 당신밖에 없는데 내가 바람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발뺌을 하죠. 아내는 일단은 한 번은 넘어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수상한 증거가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의 태도가 점점점 바뀝니다. 또 시작이야? 매번 그렇게 의심하는 게 정당한 거야? 그게 질투지.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예민해? 점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아내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네요. 네,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는 이제 발뺌도 안 합니다. 이제 지긋지긋해. 또 의심하는구나. 이 정도면 정신 이상이다. 차라리 병원에 가봐. 그렇지 않고 치료 안 할 거면 이혼하자. 이 이혼의 사유는 다 당신 탓이야. 왜냐면 당신이 자꾸 의심하니까 내가 더 못 살게 되는 거야. 어머. 적반하장이 된 거죠. 아니 진짜 이러면은 이제 아내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죠. 아내 그래요. 실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내분은 너무나 오랜 기간 주입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제 남편 문제가 아니라 혹시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혹시 망상을 하고 있나?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본인이 혹시 잘못됐으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나? 남편하고 헤어지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오히려 남편과 이야기 전에 본인이 이제 뭔가 잘못한 게 있는지 자꾸 의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치료를 조금 받아야 되나?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저를 찾아오게 된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아내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제 내 행동을 뭔가 돌이켜 보게 되는 그렇죠. 거네요. 반복적 이제 세뇌 가스라이팅 작업이 이루어진 거죠. 야. 네. 아니 이게 계속 피해자가 세뇌를 당하다 보면 진짜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빠져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조금 기억하신다면 가스라이팅은 충분히 예방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먼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부터가 시작인데요. 하지만 내가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 보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길게 이루어졌으니까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상황을 알리고 냉정한 판단을 들어보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의 삼자의 의견을 경청하다 보면 내가 어떤 상황이고 가스라이팅에 당하고 있는지 피해자인지 명확한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가해자는 이미 차단을 했기 때문에 벗어나는 노력 자체가 주변의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판단하고 나만 믿는다는 자세를 어느 정도 계속 드러내야 됩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주관성을 내포하고 있고요. 약간의 과장이나 편향된 경험들은 얼마든지 섞여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 생각하고 믿을 만큼만 믿는 여유, 그 여유를 갖는 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가스라이팅은 이제 이렇게 친하게 된 사람의 관계에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친한 주변인이 일방적이며 지속적인 칭찬을 처음에 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비난과 자기 주장만 할 경우에는 이게 가스라이팅으로 진행되어 왔나? 라면서 시간을 두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한번 일기를 써보는 건데요. 일기요. 예, 가해자의 말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생각과 믿음에 작은 균열을 내고 서서히 침투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일기를 쭉 쓰는 적어두는 습관을 가진다면은 다시 한번 보실 때 이 부분이 대화에서 잘못됐구나. 이 부분은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구나. 이런 흔들렸던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전문가에게 상담받을 때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런 의심이 들면 휴대폰에 메모장 이런 데다가 좀 적어두고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일기라는 건 거창하게 이제 뭐 적는 걸 얘기하지만 실제로 메모를 해서 이 사람의 대화, 나한테 했던 언행들 이런 것들을 쭉 적어가면서 한 발짝 늪에서 한 발짝 빠져서 멀리 더 바라보는 거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일 때 어떻게 반응했어야 됐나. 그리고 이제 주변인한테 이걸 보이면서 많이 보여주고
또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상의해보는 아까 우리 부인같이요. 근데 예. 사실 가스라이팅은 당하고 있는 본인은 잘 인지를 못할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느꼈을 때 네네. 주변 사람들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스라이팅에 빠져나오는 근거는 본인 스스로는 어렵습니다. 이미 가스라이팅에 완벽한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 도움이 가장 필요합니다. 만약 이제 내 주변에 피해자가 있어가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주게 해주고 싶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먼저 피해자에게 믿음을 줘야 됩니다. 피해자는 늘 비난과 무시에 시달려가지고 본인 생각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잘못했나? 내가 이상한 건가? 그래서 가해자한테 항상 묻고 행동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서 네가 맞을 거야. 네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곁에 있을 때 네가 하는 행동이 잘했다고 우리는 보인다. 이렇게 믿음을 계속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미 가해자에게 크게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혼자 조언을 해도 가해자 말이 맞는 거 아닐까? 여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도와야 됩니다. 주변에서 그건 잘못된 기억이라고 피해자한테도 알려주고 가해자한테도 한 목소리를 해줘야 됩니다. 즉 1대1 대응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와주는 여러 사람이 피해자에 건져주고 가해자한테 그만하게 우리가 언지를 줄 때 이 상황들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법적, 후속적 도움 조치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금전적 피해를 당하고 있고요. 예, 가해자한테 이미 의존하고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 물리, 금전 피해를 되찾기 위한 법적 조치를 도와줘야 되는데요. 이 오랜 기간 동안에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의 생활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도움이 단순히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정상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주변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의 노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주변에서도 많은 도움이 좀 필요한 게 네. 가스라이팅에 탈출하는 그래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강연을 듣다가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오늘 강연을 듣다 보니 가스라이팅과 조언이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스라이팅과 조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는 그러게요. 질문. 네. 겉으로 보면은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의 차이는 목적성입니다. 목적성. 예, 누군가 나를 이제 칭찬하고 혼내기도 하는데 그 행위가 반복적이긴 하지만 그 목적이 나만을 위해서 해줬다면은 그것은 조언과 충고가 되지만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을 위한 것은 없고 오직 가해자의 이득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묘한 거짓말이나 조작이 반드시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칭찬이든 훈계든 대화했을 때 너무 반복적이고 잘못되었다면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목적성이 나만을 위한 건지 가해자의 이득이 걸쳐져 있는지 계속 탐구해봐야지 가스라이팅과 조언과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